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아내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안 생겨서 입양을 고려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분께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시네요. 대체 무슨 일이기에 입양을 생각하시다 이혼까지 가게 되었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 준비 마치고 곧 재판에 들어가려는 여성입니다. 설마 부부관계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네요. 남들은 경제적 문제니 뭐니 하면서 다투다 이혼을 한다는데 저는 아이를 가지려고 하다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사실 결혼 초기에는 저나 남편이나 급히 아이를 가질 마음이 없었습니다. 남편 속내야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또 사회적으로 기반도 더 쌓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보다는 부부관계, 또 경제적 바탕을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아이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는 저도 슬슬 여유를 찾을 때였고 또 육아휴가 쓴다고 직장에서 잘리거나 큰 불이익 받을 때도 아니었거든요. 아이를 가져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남편 뜻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자가 건강하지 못한 정도를 넘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 가지고 남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원해서 무정자증이 된 것도 아닐 테니 말입니다. 남편도 미안했는지 입양을 한번 고려해보는 게 어쩌겠냐고 하더군요. 저도 남편 사정상 임신이 안 된다면 입양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려고 여러모로 알아보았어요. 남편이 저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이거저거 알아보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그때 5살 가까이 된 아이를 한 명 입양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5살은 나이가 너무 많지 않아? 이왕이면 가능한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어린아이는 키우기도 너무 힘들고 자기한테나 나한테나 부담이 너무 많이 되잖아? 큰아이도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또 5살이면 우리가 친부모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나이니 그것도 생각해야지. 어차피 아기를 입양해도 언젠가 입양 사실은 알려줘야 하잖아. 그건 그렇지만 철들고 알려주는 거랑 처음부터 알고 입양하는 건 다르지. 저와 남편의 이런 입씨름에서 누가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저는 가능하면 아기를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잘 키우다 철들고 나서 입양 사실에 대해 알려주면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남편은 5살 되는 아이를 입양시켜서 처음부터 입양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잘 키우자는 입장이었죠. 저나 남편이나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둘 중 정답은 없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남편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자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상하게 남편이 그 문제 5살 먹은 아이에게 집착하는 기분이 느껴지는 겁니다. 분명 자기도 처음 보는 아이일 텐데 그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한 번 든 의심은 쉬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뒷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뒷조사와는 달라서 돈이나 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보면 범죄는 아닐지라도 썩 떳떳하지는 않은 일도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무언가 애감을 느꼈던 것인지도 몰라요. 돈도 많이 들고 법적으로 떳떳하지 않은 일까지 하면서 그 아이의 뒷조사를 했을 정도니까요. 차라리 아무 일 없다는 결말이었다면 훨씬 나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남편의 친자식이라는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몰래 두 사람의 DNA를 분석해보니 부자 관계가 사실상 100% 맞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들고 남편 면전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 새끼야! 이거 보고 대답해봐! 남편은 문제의 DNA 분석 결과를 보고는 핏기 가신 표정으로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해도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참다 못해 제가 나쁜 말까지 입에 담고야 말았어요. 자기가 말 안 하면 이 애새끼 찾아가서 물어본다. 우리 남편이랑 대체 무슨 관계냐고. 제가 생각해도 나쁜 말이었지만 그 말에 효과는 확실하더군요. 아무리 추궁해도 입을 닫고 있던 남편의 입이 마침내 열렸으니까요. 그렇게 알게 된 남편과 그 5살 아이의 사연은 실로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남편은 저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답니다. 그 여자는 조선족이었고 그것도 불법 입국을 한 사람이랍니다. 심지어 자국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어서 한국에서는 사실상 어떤 형태로도 터잡고 살 수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런 여자랑 남편이 한동안 관계하면서 아이까지 낳은 거죠. 시부모님에게도 비밀로 하고 낳은 아이라 키울 수도 없어서 결국 보육원 보냈고 그 여자는 자기 나라 본가에 문제가 생겨서 중국으로 돌아갔답니다. 이후 남편은 그런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정관 수술을 했대요. 그 후 저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거죠. 정말 기막힌 게 정관 수술을 해서 무정자증인 주제에 마치 자기가 한 번도 아이를 낳은 적 없는 사람처럼 제 앞에서 연기한 겁니다. 어쩐지 검사 받으러 갈 때도 자기랑 잘 아는 병원만 골라서 갔습니다. 혹여나 자기 몸에 수술 문제 같은 게 드러날까봐 한 짓이겠죠. 아무튼 그렇게 저랑 결혼하고도 자기 새끼가 보육원에 있는 것을 못 잊어서 몇 번이나 후원해줬답니다. 근데 그 애가 보육원에서도 왕따 비슷한 걸 당했나봐요. 보육원 적응을 못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키우려고 이 모든 일을 꾸며왔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딴에는 불쌍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게는 가증스럽게만 느껴지더군요. 미친 새끼.
제가 딱 그 한마디 해주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원래는 욕설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두들겨 패려고 했지만 인간 쓰레기를 때려봐야 제 손만 아플 것 같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길로 우리 부모님 찾아가서 사실대로 다 고해 바쳤죠. 당연히 우리 부모님도 펄펄 뛰십니다. 미친 새끼 아니야? 여보, 그 자식 화사에 투자했던 돈 다 빼요. 당연하지. 감히 내 딸을 농락하다니. 어디 인생 한번 제대로 망해보라지. 남편으로서는 불행하게도 남편의 목숨줄은 우리 부모님이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가 오락가락할 때 우리 부모님이 투자금을 넣어서 살아난 상황이었거든요. 그 투자금은 언제든 뺄 수 있었고, 그러면 남편 회사는 그대로 부도나고 남편은 길에 나앉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으니 당장 투자금 빼서 남편 망하게 하라고 바람을 넣었습니다. 결국 남편 회사는 얼마 전 망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회사까지 망하게 할 건 뭐냐고 저를 원망 많이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줬죠. 닥치고 어디 아르바이트 자리나 알아보면서 자기 새끼 키우든 말든 마음대로 해. 이혼할 테니까. 이후 남편 쪽에 연락 같은 건 다 차단한 상태고 이혼 재판 준비 중입니다. 남편 역대급 쓰레기 같은 짓을 한 터라 법적으로도 제게 유리하다고 해요. 남편은 안 그래도 힘든데 재산이나 위자료까지 내야 할 판이라 아마 삶이 더 고달파질 겁니다. 그야말로 정의구현을 제대로 당한 셈이죠. 남편이 자기 새끼랑 단둘이서 오손도손 살든 말든 저는 상관치 않으렵니다. 받아낼 것만 받아내고 그냥 깔끔히 손절할래요.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편분이 정말 파렴치한 행동을 저지르셨네요. 이왕 용서받기 어려운 짓을 한 남편분과 헤어지길 택하셨다면 빨리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